안녕하세요. 최대한 아프지 않게 배려하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치과 치료는 아프다. 이 말에 끄덕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가 치과에서는 공포스러울 수 있죠. 첫 번째, 치과의 특유의 냄새라든지, 두 번째, 특유의 그 드릴 소리, 세 번째, 입 안에 뭔가 드릴이 돌아가고 주사 바늘을 넣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할 때 나타나는 통증,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치과 치료를 미루고 정기검진을 잘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치과 치료 한 번도 받지 않으시다가 정말 용기 내서 오셔서 검진 받으실 때 정말 떠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본인께서 분명히 의사가 아님에도 자기 몸이니까 안 좋음을 분명히 인지하셨음에도 치과 치료가 아니면 치과 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미루시다가 오셨을 때는 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맞닥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치아를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침습적이고 비교적 좀 통증을 수반하는 치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도 조금 통증을 최소한으로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오늘은 치과에서 행할 수 있는 수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수면 치료란 의식화 진정요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전신 마취를 했을 때처럼 아예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의식은 있는데 반수면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의식이 있지만 몽롱한 상태에서, 반수면 상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증을 수반하는 치과 진료를 진행하는 것을 수면 치과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화 진정법은 환자분께서 의식을 잃지 않고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소통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깨어났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수면 상태에서 진료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셨을 때 수면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약물을 써서 조금 의식을 다운시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료를 행하게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치과 진료가 끝나 있고, 또 그 사이에 진통제도 추가로 주기 때문에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또 치료 중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불안감,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치과 진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공포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환자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비교적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의료진도 더욱 술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이 너무 긴장하셔서 이렇게 너무 경직되어 있으시면 몸살도 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의료진이 계속 릴렉스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또 구역질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역 반사가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도 이거 반수면, 그러니까 의식화 진정법을 통하면 그게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훨씬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면 치료, 그러니까 의식화 진정법, 요새 워낙 미디어나 언론에서 이것이 부작용이 정말 크고 중독성이 있고 의료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맥으로 약물을 넣어서 진정제와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의식화 진정, 그러니까 반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물을 쓰기 때문에 호흡이 약간 떨어지고 축 처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 있는 상태고, 본인 호흡, 그러니까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이고, 가벼운 수면 상태로 긴장감과 통증을 줄여주는 그러한 술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전문 의료진이 확실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반응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기록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호흡도 체크를 하고 맥박도 체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산소 포화도도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만 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이것은 전국에 있는 여러 성형외과에서도 데일리하게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복 사랑니 4개를 동시에 발치할 때 이 수면 마취를 아주 흔하게 진행하면서 4개를 동시에 발치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특별한 술식이라거나 그런 술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면 진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라면 굉장히 안전한 술식이고, 이것은 치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여러 부위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치료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소식입니다. 막연한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계속 미루시기보다는 이러한 의식화 진정법을 행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빨리 구강건강 회복하셔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실 거고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약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것이 비단 프로포폴만이 아니고 또 미다졸람이라는 약물도 있고 또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케타민도 있고 작용을 또 반대로 풀어주는 약인 플루마제닐 이라는 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적절히 무슨 약을 어떻게 어떤 케이스에서 얼만큼 쓸지 그것을 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그 레벨에 준하여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전문적인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무슨 약물 어떻게 쓰나요? 무슨 약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궁금하시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how는 의료진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가장 베스트인 것을 고르는 것이 많지만 무엇을 왜 하는지는 여쭤보셔서 적절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치과 진료 그리고 치과 진료 시에 공포감 줄여서 원활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